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미 민주당과 좌파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 취업해서 장악해버린 미국의 주류 언론이 서로 합동으로 계속 해대고 있는 이 선전선동에 이미 많은 수의 공화당 유권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트럼프는 구시대의 인물이다. 트럼프는 뭐 안 된다는 등 드산티스가 뭐 대세다. 이런 그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묵묵히 2024년도 그 대선의 승리 전략의 가닥을 바로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주력 일간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뀐 2024년 선거 전략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몇 개 같이 보시죠.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Donald Trump changes tune on mail-in voting, ballot collection. 자, 이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편 투표와 제3자가 투표한 용지를 대신 거두어다 개표소에 운반해주는 정책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는 기사는 Donald Trump is making a complete 180 degree by showing support for this heavily Democrat-supported policy he has slammed over and over.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번역을 해놓은 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껏 계속 반복해서 비난해왔던 민주당의 그 강력한 선거 정책에 대한 태도를 180도로 바꾸면서 자신도 지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 진영의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잠깐 그 광고 말씀 한두 개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화면에 그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후원을 해 주시면 마이클 심 TV 영상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병호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도둑놈들 어떻게 훔쳤나.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선거에서 그 좌파 민주당이 어떤 수작을 부리면서 장난질을 쳤는지 증거와 함께 쭉 나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구매해서 구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선거부터 이 팬데믹을 빌미로 해서 미국 민주당과 좌파들이 써온 편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mail-in voting,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우편 투표를 권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early voting, 그러니까 사전 투표죠. 그리고 세 번째가 ballot harvesting. 이 ballot harvesting은 ballot collection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3자가 한 투표를 대신 걷어다가 개표소에다가 대신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 거가 아니라 10사람 거, 100사람 거를 대신 걷어다 줘도 괜찮은 겁니다. 자, 이 ballot harvesting이 원래는 미국에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2018년도에 그 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이 발렛 하베스팅을 합법으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2018년도 캘리포니아 선거에 제일 처음으로 발렛 하베스팅이 매우 비도덕적이고 옳지 않은 건데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해서 엄청나게 큰 그 덕을 받습니다. 미민주당이. 자, 이 미국의 발렛 하베스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주가 캘리포니아 주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공화당 후보들도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중간선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발렛 하베스팅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이미 그 스태프들에게 미국의 각 50개 주의 그 선거법을 조사하라라고 명령이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그 사전투표법과 우편투표법을 주별로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그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투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각각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50개 국가가 발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개 주의 지금 그 선거법을 검토를 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전 투표와 그 이 우편 투표 그리고 발렛 하베스팅까지 지금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편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내내 선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서 투표를 하면은 선거 당일날까지 기다렸다 그날 가서 딱 투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리조나에서도 봤듯이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이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투표하는 당일날. 또 연세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우편 투표를 하면 연세가 있고 불편하신 분들도 그냥 우편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선거하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뭐 그 유권자가 민주당도 뭐 10,000명이고 공화당 유권자도 10,000명이다. 그런데 민주당 유권자들은 한 달 내내 투표를 하는데 공화당 유권자들은 하루 가서 딱 하는 거예요. 누가 투표를 더 많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앤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젠틀먼십을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그 투표를 하는 게 그런 그 문화가 사라진다라는 씁쓸함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들이 워낙 그 더티한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우 지금 그 대환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이웃 동네인 콩코드를 다녀왔습니다. 콩코드는 1775년도에 미국 독립운동의 첫 번째 전투인 제가 살고 있는 렉싱턴 전투 다음으로 그 다음날 그 콩코드 전투가 이제 벌어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콩코드 전투 때 영국군들이 정말로 크게 혼쭐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무기를 압수하러 농가로 갔다가 이미 렉싱턴에서 지체되는 그 동안에 미닛맨의 연락을 받고 그 무기를 숨기고 거기다 총알을 장전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이 콜로니얼들한테 영국군이 당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영국군들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투를 할 때 줄을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렇게 뭐 북을 치면서 일렬 횡대로 하나둘 가면서 총을 맞아서 쓰러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저렇게 하나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의 전투 방식이 그랬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총을 쏘는 거였고 또 그 당시에 그 총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 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나 정확도나 이런 게 똑같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그러니까 그 총격수를 연마해서 그 스킬이 뛰어난 쪽이 이기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서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해도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게 그렇게 그 남자답게 젠틀먼답게 이렇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니알들은 영국군이 콩코드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나무나 건물 뒤에 숨어 있다가 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이 콜로니알들이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비판하는데 이 콜로니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영국군한테 들키질 않아야 되니까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한 건데 영국군은 뭐 퇴각하니까 쭉 무리를 져서 가는 중이었으니까 당한 거죠. 이 민주당에서 편법으로 사용해 먹는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또 발렛 하베스팅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투표를 하는 이 공화당 보수 측에서 봤을 땐 매우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편법입니다. 그런데
치사하고 더러운 편법을 써도 불법이 아닌 주에서는 그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저들이 하는 대로 이에는 이, 뭐 칼에는 칼, 총에는 총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비난하던 입장에서, 왜냐 이 민주당이 그 바뀔 리는 없거든요. 저 친구들은 더 강화할 겁니다. 우편 투표, 사전 투표, 발렛 하베스팅을. 그렇다면 저 친구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도덕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저 친구들 하는 방법을 같이 하는 거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하는 것도 한술 더 떠서 더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공화당이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과 전투를 하면 당연히 이길 승산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니다, 한물 같다라고 이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미 공화당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은 양당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은 민주당이나 또는 공화당의 그 대선 티켓을 거머줘야 됩니다. 경선을 통해서, 당내 경선에서. 그러면 공화당 내의 그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를 누르고 대선 티켓을 거머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화당에? 없습니다. 드산티스는 자기 입으로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40대 뭐 좀 초반 이 정도인데 무슨 경력으로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겠어요. 드산티스를 띄우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의 일환으로 좌파들하고 라이너가 힘을 합쳐서 드산티스를 자꾸 띄우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사를 임명했던 그 여성이 이제 뭐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앞으로 가면서 공화당 내 대선에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10명, 15명 이렇게 나오겠죠.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 알지만 이름을 걸어놔야지만 4년 후에 또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걸머쥘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에서 정말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모를까, 민주당은 이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인물이 없는 당입니다. 이 공화당에 막강한 리더십을 가졌던 무슨 닉슨이라든가 레이건이라든가 트럼프 같은 이런 리더가 없는 당이에요, 민주당은. 그저 선거 때만 되면 감언이설이라든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선동질 같은 걸로 표를 받고, 표만 받으면 그냥 이 자기가 취임 후에 엉망으로 해버리는 뭐 이런 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든 선동질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이미 미국 사람들이 많이 깼고, 이제는 민주당 사람들도 이 바이든과 그 민주당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고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죠. 그건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선동에 선전선동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를 기억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온 세상이 웃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느냐. 공화당 후보가 당시 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자기 형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던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의 잽 부시도 있었고, 밋 람니도 있었고, 또 허커비도 있었고, 쟁쟁한 사람들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씩 17명을
16명을 다 제끼고 결국은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거머쥐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한 것 같아요? 물론 선거라는 건 마지막에 다 까봐야지만 아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미 확보해 놓은 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승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전략을 바꿔서 사전투표, 우편투표, 발렛 하베스팅을 하기로 한 것은 그 민주당 측에서 잔머리를 쓰면서 자기네들이 그 파놓은 함정에 자기네들이 빠지는 그러한 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마이클심 TV를 많이 공유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